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매주 화요일은 뉴스 정면 승부 동상이몽 시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경제 전문가 또 정치 전문가들 모시는데요. 이 정치 전문가들은 이 두 분을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나눠봐도 경희대학교 노동현 교수님 그리고 인하대학 정치대학원의 박상민 교수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말씀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552번님. 지금은 대외적으로 대중국 외교, 사드 대책 많은 기업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대미 외교, FTA 등 많은 기업들 힘들어할 때 이 정치적 상황에서 경제적 상황에서 어떻게 정치권들은 개선해주고 만들어줘야 되는데 적폐만 이야기하고 있으니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7781번님 적폐는 반드시 청산돼야 됩니다. 적폐 이후에 새로운 성을 쌓는다면 그거는 사상 누각과 같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고요. 또 8486번님 그리고 2002번님 2002번님 말씀이 미래에는 좀 그만 이 적폐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촛불을 든 이유가 많은 국민들이 이 그동안의 적폐 청산의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번엔 제대로 하자라는 뜻이 담겨 있었을 건데 언론과 기득권들이 이 뜻을 흐리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계속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두 분께 계속해서 이 적폐 청산 문제를 조금 더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이번 국감에서 어떤 자세로 가져가야 될까요? 먼저 바른정당 이야기를 우리 노동현 교수님께서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바른정당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개별적으로는 다들 뭐 열심히 자기 상임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뭐 정책적 어떤 국감하려고 다들 준비를 하고 있겠죠. 네. 요즘 뉴스 틀면 늘 뭔가 그동안 듣지 못했던 뭐 이런저런 뉴스들 나오지 않습니까? 네. 뭐 어떤 의원이 어떤 뭐 중보로부터 받은 뭐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국정감사 시즌이라는 걸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모르겠어요. 바른정당은 지금 과연 국정감사를 열심히 임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 상태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좀 안오미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11월 달에 지금 전당대회 하겠다고 예정이 돼 있는데 그게 지금 너도 나도 지금 뭐 나서겠다고 지금 얘기를 한 사람씩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뭔 소리냐 지금 빨리 통합하자는 사람들이 또 내일 또 모임한다 그러고요. 이거 지금 이런 소룡들에 매달려 가지고 뭐 다 휩쓸려 가지고 제대로 국감을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어떤 개인기에 의존한 플레이도 필요하죠. 그러나 대개 보면 국감에서 어떤 큰 성과를 내는 것은 어떤 정당을 중심으로 TF 어떤 팀 플레이 할 때 그때 더 굉장히 좋은 성과가 많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바른정당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국정감사 기간 중간에 갑자기 무슨 뭐 또 통합한다고 또 일부 의원들이 뭐 또 돌아가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 나오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로 지금 국정감사에 전체적으로 몰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양정당,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오늘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국민 통합 포럼이라고 바른정당의 자강파. 한 9분, 14분 정도 되시죠. 그렇죠. 10명 넘죠. 정운천 의원이 주도하고 있고 또 국민의당에서는 이은주 의원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 9분 정도. 그래서 뭐 7, 8명 정도 오늘 선거 제도 개혁을 놓고 토론을 했고 이 자리에 자강파인 유승민 의원이 참석했고 안철수 대표도 참석을 했습니다. 모임에서 오늘 토론회 선거제도 같은 공감대 뭐 연동형 비례제가 어떠냐라는 방식으로 아마 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모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두 정당에 주문을 한 3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거대 양당 제도의 패권논리에 휘둘리지 마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두 정당 제1내 제3, 제4 정당이 교섭단체로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휘둘리지 마시라. 두 번째는 두 정당이 협력할 수 있는 주요 법안을 리스트화해서 빨리 교감을 해라. 협력할 수 있는 부분만 그만해라. 그럼요. 그만해가지고 일종의 내부적인 로드맵을 짜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라. 이런 원내 지도부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두 정당이 이런 법률안, 이런 쟁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협력한다라고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의 다당 체제의 의미를 두 정당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두 정당은 작지만은
합리적인 가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국정감사라든지 앞으로 국회에서는 전체 판의 이슈를 선점 또는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요. 이슈 파인팅에서 선점하라. 바로 그 대목이거든요. 예. 작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더 빨리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더 좋으면 두 당이 한 목소리 낼 수 있는 것. 이럴 경우에는 이것이 무슨 두 정당이 앞으로 어떤 결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에서 두 정당에 보여주는 것은 우리 정당의 정당 정치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박상민 교수님이 무슨 헤드코치 같으셔. 이 세 가지만 해도 국민의당하고 친하시니까 이렇게. 바른정당하고도 조금 친합니다. 괜찮습니다. 농담이고요. 그 세 가지 정도를 주문을 해서 국정감사가 아마 이번에도 기대는 했지만 역시로 끝날 것이고 또 역시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제도 개선 문제가 또 나올 것이고 그 또한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 두 정당이 있어서 그래도 빠른 시간 신속하게 쟁점 법안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를 했고 또 어떻게 보면 두 정당이 판을 주도해서 안 될 법안이 됐다. 이렇게 갈 경우에는 두 정당의 존재 의미를 국정감사와 정기국회를 통해서 마음껏 보여준다는 것은 정치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말씀이시네요. 네, 아이고 이상적인 말씀인데요. 제가 일찌감치 전에 국민의당 토론회에서 국민의당의 살 길은 바른정당과 합치는 것이다. 얘기했었습니다. 그러셨죠. 근데 뭐 굉장히 욕을 먹었는데 다른 뭐 정당이 전혀 정체성이 다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력하냐 막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 그래 합치지 않으면 이제 쪼개진다고 얘기 생각했고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엔 조금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바른정당에서 원심력이 작용하고 있죠. 더구나 삼성이상 중진들이 벌써 내일 그렇죠. 총합 추진 위원회 하겠다는 거니까 과거 이제 그 노무현 흔들었던 후단협 생각이 나는데요. 비슷하게 아마 작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 진작 그 양당이 협력해서 우선 명분으로 좋은 거 내걸 수 있잖아요. 영원함 협력에다가 뭐 또 전국 정당화 함께 추진하자 또 뭐 다당제 고수 이런 거 정말 내걸 수 있었는데 조금 시간이 늦은 것 같고 국민의당에서는 벌써 오늘 박지원 전 대표가 전남지사 출마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잘 보면 물론 이제 국민의당으로 간판 갈고 나가겠다. 안철수 대표, 손학규 전 대표 다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지금 그런 얘기입니까? 박지원 전 대표가 너무 성급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좀 있으면 탈당해서 민주당으로 가서 거기서 어떤 전남지사 경선에 참여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게 벌써 굉장히 양당 모두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런 원심력이 작용하기 전에 확실하게 두 당 힘을 합쳐서 확실한 어떤 제3정당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비전을 보였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조금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봅니다. 조금 해명을 관련된 내용을 추가 설명, 조금 알아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냥 해명보다는 상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른정당의 소속 의원 20명 그 이전에는 또 이제 자유한국당을 복귀하는 분들 포함해서 이분들 중에 다수가 자유한국당과 합치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어요. 이분들은 생태적으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생태적으로 국민의당에서 합치기 싫어서 그분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올 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제3당에 같이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와서 그들의 보수 정당을 주도를 하고 싶었는데 막상 나오다 보니까 배가 고프고 춥고 힘들고 하다 보니까 돌아간 겁니다. 또 남아있는 20명 그러면 남아있는 20명도 다수는 수도권과 호남 의원 1명 빼고 나머지는요. 다수가 자유한국당으로 지금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왜? 살기 위해서. 그게 현실입니다. 집 나오면 배고프고 추우니까. 그럼 그쪽으로 가가지고 지금 왜 버티고 있느냐 하면은 자유한국당하고 섭외를 교섭을 해서 우리 지역구에 기초선거 또는 지방선거 공천권 보장받으면 통합한다는 거예요. 흘러. 그렇죠. 그것이 목적이지. 우리가 제3당으로서 다당의 체제를 가지고 국민의당과 보수 또는 진보 또는 중도 통합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학자들이나 일부 인사들의 생각일 뿐이고 그들은 그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떨 것인가. 앞으로도 바른정당은 다수가 저는 자유한국당으로 간다고 봅니다. 지금은 통째로 가느냐 아니면은 결국은 유승민 의원한테 당 지도부를 넘기고 탈당해서 가느냐의 승부수지 지금보다 다수는 자유한국당으로 가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늦은 것이 아니라 빨리 해도 안 될 문제라고 하면 굳이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8829님, 중도 정당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분과 함께 적폐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이제 조금 더 고차원적인 이야기라고 해야 될까요? 보수와 진보, 우리나라의 보수와 진보의 어떤 이 양단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이제 여권의 전방위적 공세가 아무래도 지금까지 들리는 이야기는 국감에서는 적폐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 적폐 청산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 야권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대한 자주포를 쏘겠다는 거죠. 뭐냐 자주포가. 이 반문을 명분으로 내걸어서 통합 움직임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이 합치고 또 합친 다음에는 보수 우파 통합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여기서 과거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는 적폐가 없었느냐. 그럼 다 까자 서로. 이제 이렇게 맞짱뜨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결 구도를. 불가능하죠. 그거는 일부 호사가 되게 얘기하는 것이고. 네. 자유한국당 쪽으로 바른정당 의원들이 다수 갈 것은 저는 확실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전당대회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안 갈 수도 있다고 보고요. 네. 전당대회 이후에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떠난다는 것은 참 정치인으로서는 참 좀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결단할 수가 있는 것이고 보니까 네. 전당대회에서 유승민을 못 이기겠네? 라고 말하면 먼저 저는 집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 두 정당, 그러니까 국민의당과는 합당 문제는 아직은 아니고요. 아니구나.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반문을 통해 가지고 뭉친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고 설사 일부 인사가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왜? 네. 지금은 반문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오히려 보수 정당도 보수의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예. 중간에 있던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우는 것이지. 그럼요. 지금 보수가 개혁하고 있는 게 뭐가 있죠? 딱 한 가지라도?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당에 가서 뭘 한다고요? 반문? 예. 그거는요. 그걸 국민들의 숫자를 너무 낮게 보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예.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노현희 교수님. 예, 저도 생각하면 동의합니다. 과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반 누구누구 이렇게 안티테제로 뭉쳤던 그런 게 이제 반노 정서 이런 정도인데 네. 그 당시도 노무현 대통령이 인기가 확 떨어졌을 때 그게 가능한 얘기지. 네. 그게 인기가 좋은 지금 현재 또 아무리 무슨 신적폐 얘기를 하더라도 네. 현재 정권 맡은 지 4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그게 신적폐가 쌓였으면 얼마나 쌓이겠습니까? 어느 정도 옹호하려는 게 아니고 현재로서 그것이 힘을 발휘하려면 국민들 사이에 뭔가 정말 이건 정말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어떤 쌓여 있고 네. 한 1년 정도는 지나서 그다음에 어떤 선거의 심판이 내년 6월쯤 되면 가능한 겁니다. 그게 내년 예. 6월쯤 돼서 예. 어느 정도 이제 가능한 예.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1년이 넘은 상황이고 일종의 이제 그런 어떤 정권 중간에 있는 선거가 네. 중간 평가역의 상황이 되니까 네. 그때 돼서 뭔가 이제 평가를 하자고 해서 이제 이런저런 문제들을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네. 현재로서는 너무 이른 상황이죠. 뭔가 고리가 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자면 이제 홍준표 대표가 무슨 13가지 국감에서 무슨 이슈 해갖고 첫 번째 내세운 게 이제 원전 중단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최종적으로 원전 중단하고 결정이 됐다. 그러면 뭔가 이제 파장이 이제 또 미치겠죠. 일자리 문제라든지 네. 그걸 또 청산하는데 드는 비용 문제라든지 네. 아마 에너지 문제 새롭게 될 겁니다. 근데 아직은 그게 이제 진행 중입니다. 그게 10월 말쯤 아마 결론이 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예를 들어 되거나 한다면 결론이 나면 그걸 가지고서 이제 뭔가 정책 지수 되겠지만 그런 거 없이 그냥 반문 정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지금 통합 얘기 나오는 것은 그런 것보다는 오직 자기들의 살 길 아니겠습니까? 내년 1월까지 이대로 가다는 지방선거에서 다 망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예. 그러니까 어떤 명분이 있어서 통합하는 게 아니고 통합하기 위해서 명분을 만들겠지요. 네. 예. 통합하기 위해서 명분을 만들지만 국민들이 보시기에 내년 6월 지자체 선거에서 그때까지도 반문의 메시지만 계속 전달을 하고 보수가 보수다운 개혁을 하지 못할 때는 오히려 완전히 지금의 여당에게 지자체 선거에서 완전 패배를 해서 정말 설당조차도 얼굴도 못 들고 다니는 조차 그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높고요. 또 예. 여당이니까 국민의당한테도 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유한국당이 국민의당한테도 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에 실망한 네. 많은 국민들이 대안으로서 예. 자유한국당을 택하게 됩니다. 그죠? 왜? 제일 큰 정당이니까 야당 중에서는. 네. 그런데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다음 정당은 말한 거예요. 국민의당에 대안을 하라는 얘기예요. 지난 총선에서 그 덕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반문재인 정서가 우리한테 올 거예요.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큰 오산이죠. 과거는 그랬습니다. 과거는 1대1 정당이면 그래요. 문재인 정부가 계속 비판하면은 이른바 시너지 효과가 또는 거기다가 반사 효과가 제1야당으로 집중돼 버립니다. 이 방송을 청와대에서 들을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에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에서 들으면 아마 고마워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에는 가능했어요, 그게. 지금은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이 문재인 정부 기대를 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폐청산 기대를 많이 했는데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다. 인사문제 더 엉망이고 안보 불안. 이 정도 안 돼. 경고를 준다. 누구한테 경고를 줄 거예요? 내년 지방선거에. 홍준표 대표한테 경고를 준다고요? 저는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논리가 가능해서 지금은 그 정당에 국민의당도 있고 또 어쩌면은 바른정당이 그 가치를 가지고 다른 정당과 연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대목은 홍준표 대표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한테 더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유한국당에서는 진짜 이 말씀을 뼈아프게 들으시고 정말 개혁당 계획을 내부에서 빨리 일으키셔야지 자꾸 적폐 대 반적폐 옛날 밑장까지 한번 다 열어보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는 제대로 된 수가 아닌 것 같아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화제를 잠깐 좀 돌려볼까 합니다. 지금 다음 주 되면 박근혜 대통령 구속기간 만료되거든요. 노동현 교수님. 네. 어떻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아마 그에 대해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에 그런 어떤 그 변론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내로 결정하겠다 하는 건데 다음 주에 이제 16일이죠. 16일 자정이 되면 이제 1차 구속영장 기간이 만료됩니다. 아마도 재판부의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 보통의 경우 같으면 법리적으로만 따지면 됩니다. 그야말로 구속영장 청구 사유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이런 것들. 이번에 이제 구속돼 있을 이 상황이니까 예컨대 이제 석방을 하면 재판에 제대로 출석하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일종의 도주 우려 비슷한 것이 될 거고. 그렇군요. 좀 있으면 이제 같은 국정농단에 구속됐던 여러 사람들이 이제 석방이 되게 됩니다. 완전히 실형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구금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2차 구속기간까지 만료되어 가지고 석방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또 같이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하나 있을 수 있는데요. 보통 때 같으면 그것만 고려하면 되겠지만 솔직하게 판사도 인간인지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을 판결문에 결정문에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그런 고민도 지금 할 수밖에 없겠죠. 노동현 교수님께서 법을 전공하셨으니까요. 제가 한번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노회찬 의원이 황제 수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재벌이나 돈 많은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면회도 많이 가고 신청 많이 해가지고 빼내고 말입니다. 감방에서. 빼낸다는 표현이 좀 적절치 않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변호인하고 같이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미 많은 전화 통화나 개인적인 서신이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말 맞추기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에게 얘기해서 그야말로 변호인이 중간 역할을 해서 얼마나 할 수 있고요. 근데 노회찬 의원의 그 지적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그렇게 어떤 사소한 걸 얘기하면서 어떤 짜증을 유발하는 그러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정말로 범법 사실이 있다고 하면 그건 정말로 그건 처벌받아야 되는 것이고 문제 있으면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모르겠어요.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일주일에 4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가 아니라고요. 누구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일주일에 4번 재판하면 예를 들어서 수요일 빼놓고 월요일 빼고 화수목금 이렇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재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노회찬 의원이 얘기했던 것은 구금 일수보다 면회 일수가 많다는 것은 접견 일수가 많다는 것은 재판 나와서 그 자리에서 휴식 시간에 얘기한다든가 이렇게 밥 먹으면서 얘기한다든가 그것까지 접견에서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한 비판은 아니에요. 비판다운 비판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것도 예를 들어서 변호인이 접견을 신청하면 그건 변호인 접견은 헌법적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고 이렇게 돼 있는 헌법적으로 아주 절대적인 거예요. 그런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판례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그런 변호인 접견 신청하면 누구라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이 물론 이제 자력이라든지 권력에 따라서 자유 좀 어떤 빈익빈 부익부 하는 것처럼
평등권을 침해할 수는 있는 과정이 있지만 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저는 이 경우는 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비판하려면 재판 제대로 하고 문제 그런 사소한 것에 대해서 좀 뭔가 좀 뭐랄까요 약 올리는 식으로 하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말씀을 저도 질문을 드리면서 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노회찬 의원은 워낙 그런데 또 관심이 많으시고 이미 습관화되어 계셔가지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박상빈 교수님께는 그런 말씀을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국민의당 안에 호남 지역구 의원들이 한 23분 정도 계시잖아요. 40분 중에서 39분 중에서 일부가 민주당으로 아까 박지원 의원 민주당으로 갈 거다 이런 시나리오도 말씀 주셨는데 혹시 민주당 쪽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일부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민주당을 간다는 얘기는 그거는 가짜 뉴스고요. 네.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당의 대표를 지내신 분이 도지사 되기 위해서 당을 먼저 옮겨가지고 그 정당에서 경선을 하고 국민의당 후보하고 경쟁하는 그런 정치를 박지원 의원은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봅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년에.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박지원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박지원 의원이 아니고 나머지 이제 의원들 중에서 내년에 아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도 호남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아마 계획 공천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이 상당히 손실이 될 것이고 불만을 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탈당해서 민주당으로 갈 가능성 배제를 못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은 아마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 인사들이 탈당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라든지 지금 지도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획공천을 한다는 방침은 아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정면승부 동상이몽 두 분 교수님들과 함께 적폐청산에 대한 이슈 그리고 바른정당 국민의당의 통합 문제 그리고 국감을 앞둔 여당과 야당의 아젠다 세팅과 이슈 선점 문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영장 재청구 문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말씀 나눠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경기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빈 교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적폐청산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으셨네요. 뉴스 정면 승부 들으시면서 정치적인 이슈도 중요하지만 경제 반드시 챙기시기 바라고요. 오늘 방송 YTN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 팟캐스트 팟빵 그리고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다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에서도 박수정이라고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인터뷰는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 검색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또 다시 뵙겠습니다. 박수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